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언통크의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한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교사였고 사범대에 들어가 힘들게 공부했어요. 워낙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 등록금도 저 혼자 해결해야 했으니 굉장히 힘들었지요. 선생님이셨던 아버지께서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혼자 딸 셋을 키워야 했으니 만만치 않으셨죠. 그렇게 저는 몇 번의 임용고시 탈락 후 마지막으로 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후 한 고등학교에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냥 기뻤지만 수업을 준비하고 머리가 커서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상담 치료도 받으니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걱정이 되었나 봐요. 지연아, 너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 학교랑 너의 일상이랑 분리를 해야지 너가 앞으로도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너 대학 입학하고 졸업하고 임용까지 거의 몇 년을 혼자서 버틴 거니. 그러니까 이젠 너무 애쓰지 말고 연애도 하면서 인생을 즐겨봐. 내가 남자 소개 많이 시켜줄게, 응? 하면서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딱히 남자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알겠다고 한 뒤 친구로부터 남자들을 몇 명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변호사, 의사, 한의사 등등 사자가 들어간 직업의 남자들을 많이 소개받았지만 다들 콧대가 높아서 그런지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변호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남자는 고등학교 때 능력 없는 교사 담임 때문에 높은 대학교에 지원 못했다. 지금도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고 요즘 선생님들은 철법통이 많아서 싹 다 물갈이를 해야 한다고 제 면전에서 그런 말을 하거나 의사나 한의사는 사실 자기네는 전문직에 수입도 높으니 옆에서 소개팅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너도 그중 한 명이다. 라는 뉘앙스를 계속 뿜어댔어요. 솔직히 기분 나빴죠. 뭐지 싶었고 교사가 그렇게 별로인가 하고 이제 소개팅 그만 받으려고 마음먹은 찰나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소개를 받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굴지 건설사 회장 아들인데 집안이 어마어마하고 남자는 참 착하다고 하면서요. 저보다 거의 띠동갑이나 많은 남자였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그렇게 마지막 소개팅을 나간 그 순간 전 그 남자의 따뜻함에 반해버렸습니다. 이전 소개팅에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순식간에 전 그 남자에게 빠졌고 그 남자도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하며 점점 저희는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남자는 저와의 결혼을 원했고 저 또한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서로 결혼을 기약하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사실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상대적으로 평범한 소시민인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기가 많이 죽었어요. 하지만 저희 예상과는 달리 예비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절 너무나 따스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절 보자마자 어머님은 아이고 교사 며느리가 왔네. 부담 가지지 말고 빨리 앉아. 며느리 될 사람 온다고 아침 일찍부터 장봐가지고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렸으니까 팍팍 먹고 왜 이렇게 말랐어.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너무너무 좋다. 혹시나 걱정할까봐 그러는데 우리 집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성이야. 뭐 상대 집안 돈 본다거나 무리한 요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시집오면 돼. 아들, 엄마는 며느리 맘에 쏙 든다. 홍 하면서 좋아해 주셨고 아버님은 너가 말로만 들었던 그 아이구나. 아들이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이쁘고 마음씨 착하다고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허락해달라고 매일 집에 와서 노래를 불렀네. 인상도 웃는 상에 참 착해 보이는 게 우리 집안의 딱이구만 딱이야 하면서 호탕하게 웃음 지으셨습니다. 속으로 와, 나 정말 시댁은 잘 만났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남자가 찾아온 거지?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신 아버님, 어머님은 맨몸으로 오라며 저에게 걱정을 덜어주셨고 아드님 명의로 제가 근무하는 학교와 가까운 곳에 브랜드 아파트로 42평 신혼집을 계약해 주셨어요. 원래는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였고 예비 신랑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확정 짓고 아버님께서 명의 이전을 해주신 거죠. 전 일찍 제 짐을 그곳으로 옮긴 뒤 신혼집에서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크게 하지 않고 침대만 바꾼 후 작은 방을 제 개인 방으로 쓰는 걸로 합의를 봤지요. 남편이 출근하고 제가 퇴근을 일찍 해 안방을 정리하던 중 장롱 안에서 한 사진첩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남편 초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 시절까지 사진이 전부 담겨 있었죠. 대부분의 사진은 남편이 대학생 때 MT에 가서 찍거나 동아리 활동할 때 찍힌 사진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인데 뭔가 느낌이 쎄했어요. 이걸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있지? 하고 화를 내려던 찰나 띠띠띠띠 소리와 함께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장롱에서 사진첩이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본 남편은 여보, 왜 남의 물건을 뒤져? 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지.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자 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침대 바꾸니까 기사 아저씨 오기 전에 정리도 좀 할 겸 계절도 바뀌니까 장롱 안에도 싹 청소하려고 했지. 근데 이 여자 누구야? 자기랑 예전에 사귀었던 사람이야? 되게 예쁘네. 라고 말하는 찰나 남편은 그 사진을 제 손에서 낚아채 북북 짖는 겁니다. 이쁘긴 뭐가 이뻐. 여자친구도 아니고 나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연극 동아리에서 만난 팀원이야. 대학로 연극 올릴 때 부부 역할이라서 같이 기념사진 찍느라 이런 포즈 취한 거고. 내가 미쳤다고. 전 여자친구였으면 장롱에 이런 걸 보관하겠어? 난 당신밖에 없어. 그리고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할게. 당신은 그냥 쉬고 있어 오늘. 모처럼 일찍 끝나는 날인데 왜 집에서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절 거실로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남은 결혼식을 준비했지요. 그렇게 무탈하게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쯤 결혼 2주 전 남편이 차를 빌려 잠깐 친척 동생네 집에 가게 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버지 회사 식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기로 했고 저 혼자 친척 동생네 집에 가게 된 거죠. 오랜만에 차를 끌고 간 거라 서툴렀고 남편이 차 내비를 누르다가 그동안 갔던 경로를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데 그 경로에 한 보육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수십 번을 집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였어요. 저는 속으로 보육원? 남편은 봉사 같은 거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정신병원이 왜 찍혀있지? 뭐지 도대체? 이상하네? 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친척 동생네 집에 들려 일을 본 후 집에 와서도 저희 고민은 계속되었죠. 봉사를 하는 거면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걸까? 이 사람이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걸까? 정신병원은 왜 들린 거지? 뭐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를 괴롭히는 그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한 손에는 막걸리, 또 한 손에는 녹두전을 가져온 그이는 절 보자마자 여보, 사랑하는 여보, 아까 산 밑에서 녹두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자기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어. 나 씻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하면서 샤워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자상한 모습에 의심스러운 저희 마음은 씻은 듯이 없어지고 같이 녹두전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술김에 취한 전 남편에게 물어보았죠. 여보, 아까 여보 차 타면서 내비 썼는데 거기 보육원이랑은 정신병동이 엄청 수십 번 찍혀있더라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 곳을 거래처로 둘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라고 하니 갑자기 남편이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그걸 왜 봤어? 라고 하길래 아니 굳이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라고 하자마자 남편은 머뭇거리더니 사실 나 대학교 다닐 때 연극 동아리에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 동화연극 해주고 했거든. 그때 연이 닿아서 아직까지 혼자 가끔 가서 애들 보고 또 정신병원에서도 연극 치료 비슷하게 우리 동아리 원들이랑 갔는데
그때 연이 아직도 이어져서 그래도 예전에 내가 동아리 회장이었으니까 가서 봉사하거나 거기 관계자분들 한 번씩 보고 오느라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서 기부 형식으로 약간 현금도 드리고 오는데 여보한테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해서 나 혼자 갔다 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이상한 상상을 했던 제가 참 바보 같았고 한심했습니다. 역시 우리 남편 속도 참 깊구나 생각했고 남편이 더더욱 믿음직스러워졌어요. 그렇게 사랑은 깊어져 갔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전 새벽 4시에 일어나 메이크업 샵으로 출발했고 신부와 신랑이 같은 샵에서 화장하면 안 좋다고 하길래 신랑은 다른 샵에서 메이크업하고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플래너님이랑 이모님이랑 같이 이동하는데 얼마나 떨리던지요. 연줄이 깊었던 교장 교감 선생님도 오시고 같은 학교 선생님들께도 청첩장을 돌렸기에 측근 지인들은 전부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중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까지 저를 보며 웬일이야 너무 이뻐 진짜 신부네 신부야 최고다 신랑 엄청 부자라며 건설사 그 회장 아드님이라며 땡 잡았어 나도 소개 좀 시켜줘. 우와 신랑 훤칠하고 이야 분해난다 분해나 어디 우리 같은 교사가 이런 의리의리한 식장에 와보겠어. 성공했다 자기야 축하해. 우리 남편은 뭐하나 라고 하며 절 축하해줬죠. 신부 대기석에 온 많은 사람들이 축하 속에서 저는 행복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장에 들어가기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 전 마무리 옷과 얼굴 매무새를 가다듬기 위해 이모님께서 신부 대기석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 교감 선생님이 헐레벌떡 달려와 들어오신 겁니다. 이모님은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시작 10분 전이라서 문 빨리 닫아야 합니다. 라고 하자 교감 선생님은 잠깐만요 1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며 문을 비집고 저에게 오는 겁니다. 지연 선생 이것 좀 봐. 아니 내가 식장에 들어오려는데 마스크가 없으면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다시 돌아갔는데 식장 앞에서 병원복을 입은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니. 남자 측에서 고용한 사설 경호원이 여자를 막아서고 쌩 난리가 났어. 이거 녹음 좀 들어봐. 아무래도 이상해요 정말. 이라고 하면서 녹음 내용이 들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촬영한 그 영상 속에는 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너가 어떻게 날 속이고 결혼을 해? 나는 정신병원에 가두고 내 애는 보육원에 버리고 네가 그렇게 더럽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애를 먹였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네 신부는 알아? 네 신부는 아냐고. 네가 어떤 놈인지. 니네 아버지가 네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그런 더러운 집안이라는 거.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랬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교감 선생님은 이런 거 전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혼인신고 아직 안 한 거지? 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전 네네 그런데 라고 하며 말을 더듬다가 식장에 들어갈 시간이 다 돼요. 후다닥 드레스를 정리하고 얼굴 표정이 굳은 채로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며 식장에 들어갔죠. 심란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 웃음을 지은 채 남편과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났고 저는 손님을 맞이하는 옷을 갈아입으러 드레스룸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과 플래너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교감 선생님이 잘못 전달한 것 같다고 하며 절 계속 안심시켰고 저는 찜찜한 마음을 지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하객분들이 식사하시는 식당에 가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교감 선생님께서 제 손을 팍 잡으시더니 비상구 계단으로 절 끌고 가시더라고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요. 교감 선생님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자기 식 올릴 때 식장에 안 들어가고 밖에 나가서 그 여자를 찾았어. 그 여자 아직도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라니까 울분을 토해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남편이랑 집안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이 아닌 것 같아. 듣자 하니 진짜 같아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받아왔으니까 자기가 좀 알아봐봐. 라고 하며 연락처를 건네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좀 짜증났어요. 교감 선생님 예전부터 선생님들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심지어는 내 결혼식까지 망치려고 하나? 밖에 대체 무슨 여자길래 이렇게 끝까지 연락처까지 받아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순간 주마등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남편의 내비게이션에 찍힌 보육원, 정신병원 주소들, 뭐지 싶었고 그때부터 심장이 쿵쾅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식은 제대로 끝내야 하니 식사하고 있는 하객들한테 전부 감사 인사를 돌리고 패백실에 가서 돈을 계산한 뒤 남편과 전 옷을 갈아입고 잠시 쉬러 신혼집에 들어갔어요. 신혼여행은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거든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한숨 잔다고 했고 전 남편에게 잠깐 밖에 뭐 좀 하러 간다고 한 뒤 집에서 나와 그 연락처로 전화를 했습니다. 한 여자가 받더라고요. 전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 오늘 결혼한 당신이 그토록 찾았던 그 남자의 와이프 될 사람인데 오늘 앞에서 난동 피우신 거 들었다고. 혹시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냐고. 지금 만나기에는 시간이 없고 전화로 알 수 있을까 물어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진실을 말해주더라고요. 결혼식장 앞에서 난동 피운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동기였답니다. 연극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고 그때 진한 사랑을 시작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해요. 남편이 그 아이를 책임진다고 해서 그 여자아이는 대학 자퇴까지 하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했는데 남편 집안이 어마어마하게 반대를 했답니다. 건설업을 물려받아야 하고 또 유학까지 갈 예정인 애가 무슨 애아빠냐고 하며 애 지우는 것을 강요했고 결국 애를 강제로 지웠고 그 여자애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였죠. 제가 안방 사진첩에서 발견한 그 다정한 사진도 그 여자와 남편이 어릴 때 연애 시절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유학까지 갔다 온 남편은 집안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일을 하던 도중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다가 본인이 외로워지다 보니 예전에 사귀었던 자기 아이까지 가졌던 그 여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다시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지속하자고 거짓말을 하며 여자와 함께 동거를 하며 같이 살기 시작했나 봐요. 그때 아이가 생겼고 여자는 진지하게 결혼을 하는 줄 알았지만 당연히 대학 중퇴에 가진 것도 없는 집안과의 결혼을 건설업 회사에서 허락할 리가 없으니 반대했고 남자 또한 가볍게 만나려고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진퇴양난에 빠지던 그때 남자 쪽 집안, 그러니까 남편의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뒷구모를 하던 조폭들을 이용해 그 여자를 몰래 협박했나 봅니다. 아이 안 지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해주겠다면서요. 위협을 느낀 여자는 아이를 먹인 채 시골로 내려가 출산했는데 그 사실을 안 아버님은 사람을 이용해 아이를 보육원 쪽에 아예 보내버리고 그 여자를 정신과에 입원시켰나 봐요. 남편은 자기 아이가 보육원에 있으니 마음에 걸려 지속적으로 그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본 거였고 여자에게 협상을 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간 거였대요. 아이랑 아예 외국으로 가서 내 이름 석자 입에 올리지도 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살면 몇 억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여자는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 사실은 알리고 죽어야 할 것 같아서 가까스로 병원에서 나와 결혼식 앞에 와서 난동을 피운 거였죠. 이 모든 사실에 충격받은 저는 그 여자를 만나 출산 서류와 보육원 위치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받은 뒤 시댁과 남편에게 가서 말했죠. 당신네들 이거 덮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냐고. 이거 사기 결혼이고 사실혼 관계 여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범죄라고. 자기 아들 인생 위해서 조폭까지 서서 사람 협박하는 집안이면 나중에 나한테는 뭔들 못하겠냐고 하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시댁은 발칵 뒤집어졌지요. 남편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마냥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난리를 쳤고요. 저는 다 필요 없고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신혼여행이고 뭐고 싹 다 엎어버린다고 당장 변호사 통해서 형사 민사소송 할 거고 자기 친자식도 보육원에 버리는 남자랑 내가 왜 결혼하냐며 파혼선언을 했습니다. 천만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거죠. 시댁이랑 남편은 처음에 극구 부인하다가 제가 관련 증거를 내미니 소송은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 하다가 결국 저는
저와 그 여자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여자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와 앞으로 살아갈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고 나의 정신적 보상을 금전적으로 해준다는 각서를 쓰고 합의를 봤습니다. 오지랖인 줄 알았던 교감쌤이 촉은 저희 인생을 살리는 불꽃이 되었네요. 정말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면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너무 힘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